자 여러분, 단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모든 게 결정될 겁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장이 과연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빠는 왜 코인 안 했어입니다. 현재 3월 6일 목요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브리핑 해드리고 그 다음에 짧게 빠르게 시황 한번 훑어보고 중요한 거 있어요. 그래갖고 꼭 보셔야 하고 알트코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텔레그램에서 브리핑을 하나 해드렸습니다. 그래갖고 89K 부근이랑 95.9K 부근, 그래갖고 얘가 1차 저항 그 다음에 2차 저항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여기 쭉 빠질 때 한번 저항 맞고 그래도 브레이크 한번 걸린 자리에서 돌파가 나와줬습니다. 근데 이제 2차 같은 경우에는 이전 박스, 긴 박스에 대한 중단값 정도의 이상을 이제 돌파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는 조금 상승을 받을 것이라 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도 만약에 매물대가 있다면은 어차피 해소가 되었을 것이다. 왜? 이만큼의 하락이 나왔으니까. 이만큼의 하락이 지금 여기 고점 대비 밑에까지 한 21% 나옵니다. 마이너스. 근데 여기 매물대가 롱 잡은 사람만 털린 것이냐? 아니다. 숏 잡은 사람도 매물대 해소를 해준다. 왜냐면은 이 하락에 대한 어느 정도 일정한 반등이 나왔어요. 이 하락에 대한 또 절반값 이상으로 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말은 즉슨 숏에 대한 차익 실현이 조금 이루어지고 이제 숏이 우세하기보다는 롱과 숏이 이제 좀 싸우는 구도로 가고 있는데, 롱의 힘이 현재는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있죠. 차트에서. 왜냐? 자, 하락은 이만큼 했는데 절반 이상 차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만약에 하락을 하고 나서 그냥 이렇게 말리더라도 밑에서 좀 기면은 요거는 당연히 어느 정도 하방을 한 번 더 보고 하락 우세라는 것이 맞는데, 현재 이렇게 진행되지 않고 상승으로 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힘이 더 좋고 우세하다라고 지금 차트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론적으로는 저항 구간은 여기였고 1차 돌파되었고 이제 2차 남았습니다. 그래갖고 2차 돌파되면은 조금 저는 크게 한번 오버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이전에 최고점 라인 부근까지 한번 오버슈팅이 쭉 나오면서 100K 이상을 조금 다시 뚫어주는 차트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봉 RSI입니다. 자, RSI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지표 중 하나일 텐데 모멘텀 지표입니다. 현재 지금 여기에서 하락 다이버런스를 만들어주면서 어느 정도 RSI에 대한 과매수 구간을 계속 해소를 해줬습니다. 여기에서도 길게 늘어지면서 50의 선을 좀 지켜주니까 다시 한번 반등을 쳐줬고, 여기에서는 이제 차트가 올라가는데 RSI는 이제 내려가는 구조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RSI 추세선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식으로 있다고 가정한다면 50에 대한 지지를 또 지지받고, 만약에 상승 돌파가 나왔을 시에, 주봉에서 상승 돌파가 나왔을 시에 좀 엄청난 큰 상승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50에 대한 지금 리테스트를 하러 가고 있는 거죠. 그래갖고 지켜주는 선에서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 만들어지는 하락 다이버전스 추세에서 RSI가 만약에 돌파를 해준다면, 그 다음에 돌파 과정에서 차트가 최고점 부근이라면 이때부터는 이제 조금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 비트코인 만약에 상승한다면은 좀 마지노선을 최저가로 잡은, 최저가 얼마냐, 한 170K 정도 되지 않을까. 더 높게도 이제 보긴 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1차 정도 한 요 정도 잡아두는 게 170 정도. 낮은 순부터 해서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계속 바뀌겠죠. 아무래도 가격대는. 그 다음에 주봉에서 RSI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주봉 캔들 하나 두 개가 밑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떨어지면 받아먹고, 여기서도 떨어지면 받아먹고. 자, 이 말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누군가는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수가 강력하기 때문에 긴 꼬리가 달리면서 상승이 나오는 지금 현 상황이죠. 그러면은 매도 자체는 일반 투자자, 개미가 될 수 있는 거고, 누군가 매수 강하게 말아 올렸어요. 이거 개미가 눈치 까서 여기가 바닥이야 매수하자 이러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아 올리는 거는 누군가의 개입입니다. 이 개입이 세력이 될 수 있는 거고 기관이 될 수 있는 거고, 아무래도 돈이 많은 사람이 계속 밑에서 받아먹고 있는 현재 차트 결과를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봉 지금 현재 목요일이니까 금, 토, 일 한 3일 정도 남았죠. 이 3일 동안 여기에서도 긴 꼬리로 마감이 되거나 첫 번째, 아니면은 두 번째로 양봉 마감 딱 해주면은 완전 베스트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 상방 관점을 보면서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95.9K 부근, 자, 여기까지 만약에 상승이 나와서 양봉 마감 해준다면은 이렇게
이렇게 달리겠죠. 긴 꼬리가. 그 다음에 여기 돌파 시에 이제 상승 보는 거고. 다 자리들이 비슷합니다. 그쵸? 자, 이번엔 단기 추세입니다. 1시간봉 패러렐 채널 한번 그어보도록 할 텐데, 자, 여기 꼬리 기점으로 여기 꼬리를 한번 이어보고 고점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를 잇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를 잇는 1시간봉 패러렐 채널이 완성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었더니 상승에 대한 중단값 저항 맞고 비벼주고, 그 다음에 돌파 나왔어요. 돌파 나왔는데 여기서 또 저항 맞고 내려오더니 여기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만들어준 패러렐 채널에서. 그 다음에 다시 상승 나왔는데 또 저항 받았어요. 그쵸? 저항받고 내려오고 다시 돌파 나왔어요. 돌파 나오고 지지받고 한 번 더 상승 나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을 간다면, 뭐 하락은 지금 자리에서 크게 보진 않지만 하락을 간다면은 현재 자리에서 마이너스 9% 정도 빠질 시그널은 아직은 존재합니다. 왜냐면은 비트가 완전히 상방으로 돌려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매물대 해소해주고 이만큼 하락을 했고, 그래갖고 반등도 세게 잘 쳤고, 그 다음에 이번에 소스가 있어요. 트럼프 소스 있죠. 백악관 크립토 서밋이라는 이제 소스가 내일 한국 시간으로 공개가 됩니다. 해갖고 이런 소스들 플러스 트럼프 또 입김 플러스 해갖고 소스도 있죠. 상승세도 좋죠. 해갖고 아직은 완전한 상방이 나온 게 아니지만 그래도 상방에 대한 비중을 보고 현재 진행을 해야 한다. 만약에 내일 있을 크립토 서밋에서 조금 안 좋은 결과가 나와서 또 실망 매물이 나오고 막 그런다면은 빠질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 또한 계획적인 움직임이 아닐지 않을까도 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누구든 간에 누구든 말을 내뱉어요. 이렇게 뭐 저도 마찬가지겠죠. 말을 내뱉는데 이 사람의 이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트럼프라고 예시를 들면 트럼프가 뭐 비트코인 좋아 라고 말은 했지만 뒤에서 뭐 매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듣되 여러분들이 행동까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그냥 예시입니다. 말로 비트코인 좋아 했는데 뒤에서는 매수했어. 그러면은 오히려 호재가 돼버리기 때문에 더 큰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거고, 만약에 말로는 비트코인 좋아 했는데 뒤에서는 매도 가버려. 야 비트코인 이거 정책 없애버려. 약간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행동을 봐야 한다. 이게 핵심이다. 그래서 단기적인 패러렐 채널에서 현재 조금 다이나믹하게 지금 차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로 21%, 밑으로 한 14% 정도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이렇게 쭉 빠지고 나서 어느 정도 이런 그림대를 만들어주면서 반등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자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95K 부근, 96K 여기 부분, 그 다음에 뭐 패러렐 상단 여러 가지 겹치는 구간들이 현재 자리가 비슷합니다. 이런 자리를 돌파될 때 거래량이 많이 튀어줘야 해요. 거래량이 못해도 뭐 이런 거래량 정도는 나와줘야, 이런 거래량 조금 상승의 탄력을 쭉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때부터는 뭐 독주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독주 나올 때 백악관 이제 크립토 서밋에서 언급한 그런 몇 개의 코인들이 같이 따라갈 수는 있겠죠. 그다음에 다시 가져왔습니다. 복귀 일봉 100에서 120선 계속 체크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크로스가 일어날지 아니면은 지금 121선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101선이 딱 치고 올려줄 것인지 이걸 또 지켜봐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가 101선이 아니라 61선입니다. 61선이랑도 이제 크로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갖고 이전에 여기서 계속 저항을 맞고 떨어졌는데 다음번에 올릴 때도 저항이 될 것인지, 그 다음에 크로스가 날 것인지, 여기서도 부딪히고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 만약 부딪히고 올라가면은 121선에서도 부딪히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데드 크로스가 나지 않고 그냥 크로스 없이 부딪히고 올라가는 형식. 그러면은 상승을 조금 더 크게 바라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크로스 나기 전에 일단 차트가 좀 더 올라와 줘야 합니다. 자, 북한의 킨 가상화폐 2조 중 1.3조의 세탁 중 바이비트 추적 가능하다. 그래갖고 약 2조 규모의 가상화폐를 빠르게 세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바이비트는 변화된 금액이 탈취된 금액의 50%가 넘지만 대부분 추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암호화폐 비축 계획, 업계 대립 초래. 트럼프가 이제 지난 주말 국가 암호화폐 준비금 계획에 비트코인뿐 아니라 솔라나, 리플, 이더리움도 포함할 것이라 밝혔다. 여기서 원래 에이다도 있었죠. 그리고 이 소식이 암호화폐 시장 매도세는 잠시 주춤했으나 다시 하락했으며 업계 리더들은 트럼프의 다자산 계획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백악관 크립토 서밋 개최를 합니다. 여기 이제 한국 시간으로 3월 8일 내일이죠. 3시 반에서 7시 반까지 주요 CEO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는 CEO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에 지금 안 써놨었는데 리플 XRP CEO, 그 다음에 솔라나, 그 다음에 이더리움,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에 아발란체, 그 다음에 니어, 그 다음에 첼링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탈릭이나 이제 브래드 형 이제 오면서 회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암호화폐 산업을 격려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금융 기술의 새로운 시대를 의미한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미 사무장관 암호화폐 비축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별도 취급 방침, 이제 다가오는 7일 백악관 서밋에서 관련 계획을 이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갖고 비트코인이 다른 암호화폐와
차별화된 전략적 자산으로 취급될 수 있다라고 암시를 했고, 비트코인은 별도의 자산으로 취급될 것이며 다른 통화 및 암호화폐 토큰은 긍정적으로 보는 대신에 그러나 다르게 다뤄질 가능성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갖고 이번에 7일 종료하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봐달라는 코인 이더리움 테마 봐달라고 하셨는데 한 댓글 4-5번 다셨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뭐 펀더멘탈로 들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다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일단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한번 다져주고 살려줬잖아요. 여기 라인대를, 그쵸? 한번 반등을 쳤잖아요. 그럼 다시 안 깨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겠죠. 일단은 지금 여기 박스에 대한 하락권이 있으니까 뭐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하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 뭐 추세가 돌파된 것도 아니고, 그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강해진 것도 아니고, 뭐 MACD 같은 경우에는 RS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매도에 이제 한번 들어오면서 이러한 지표가 계속 하락하면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과연 상승에 대한 시그널인지 알려고 우리가 판단을 하려면 차트가 어느 정도 일정 구간 이상은 좀 올라와줘야 합니다. 뭐 못해도 요 정도까지는 좀 살려줘야 차트가 되지 않을까. 일본 기준으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큰 매수가 발생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거래량 없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없이 하락하는 건 매우 차트 상황에서 가장 안 좋은 상황이긴 하나, 여기에서부터 횡보를 다져주면서 이렇게 쭉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상승 기점, 보통 거래량이 터진 시점, 여기죠, 여기. 자, 여기 시점까지 만약에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가 깨지지 않는다면, 여기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한 26,700 정도 되는데 여기가 깨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조금 반등치고 상승할 가능성을 봐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면 이 거래량 줄어드는 이 시장에서 거래량이 만약에 상방으로 조금 튄다라고 하면은 크게 이런 식으로 튄다로 가정하면은 또 폭발적인 상승을 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여기 캔들 이 꼬리 기점으로 깨면 안 되지 않을까. 자, 이더리움 네임, 그 다음에 이클, 이 세 개 중에서 지금 일본 기준으로 이클만 이제 21선을 돌파했어요. 하지만 얘도 바닥권을 계속 다져주고 있고, 근데 바닥이 계속 점점 올라가고 있죠. 여기를 좀 해주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 너무 강한 저항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올라가더라도 대략적으로 한 43,000에서 여기 라인 때 43,000 정도 되죠. 여기에서 한 5만원 언더까지는 조금 올려놔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까지는. 주봉에서도 그렇게 막 차트가 좋은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일봉에서도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이번 상승에서도 거래량이 붙지 않았어요. 근데 보통 일봉 21선 위로 이렇게 살려주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계속 자연스럽게 수급은 들어오고 매집은 될 것입니다. 근데 다시 깨지 않는다는 선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항상 안전하게 매매하시고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투!